한겨울 새벽 시골 고물상에서 쓰러진 한 노인을 구하러 출동한 구급대원. 그런데 의식 없는 환자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동작이 멈춰섭니다. 30년 전 가족을 버리고 떠난 아버지와 구급대원 아들의 극적인 재회. 증오와 원망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 한 통으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물 한 잔이라도 건네줄 수 있겠니?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언이 30년의 공백을 메우고 부자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겨울 새벽 5시. 구급차 사이렌이 적막한 시골길을 가릅니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은 온통 잿빛 일색이죠. 마치 누군가의 인생처럼요. 도현 선배, 여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동료 윤석이 묻습니다. 박도현은 핸들을 꽉 쥔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살던 동네랍니다. 30년 전 기억이 스멀스멀 올라오는군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죠. 신고자가 말하길 고물상 주인이 마당에 쓰러져 있대요. 의식도 없고 구급차가 낡은 철문 앞에 멈춰 섭니다. 녹슨 간판에는 박진만 고물상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이는군요. 도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설마 아니겠죠? 마당에는 고철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낡은 의자 옆에 쓰러진 노인. 도현이 가까이 다가가자 까마귀들이 푸드득 날아오릅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가는군요. 환자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도현의 동작이 멈춥니다. 이 얼굴. 30년 세월이 얼굴에 깊은 주름을 새겼지만 그 윤곽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수없이 마주했던 그리고 증오했던 바로 그 얼굴이죠. 박도현 뭐해? 빨리 들것 가져와. 윤석의 외침에 도현은 겨우 정신을 차립니다. 기계적으로 움직이며 환자를 구급차에 싣죠. 손끝이 떨리는 건 추위 때문일까요? 아니면 구급차가 다시 달리기 시작합니다. 사이렌 소리가 귓가에 울리지만 도현의 머릿속에는 다른 소리가 맴돕니다. 30년 전 집을 나가던 아버지의 발걸음 소리, 어머니의 울음소리, 그리고 어린 자신의 절규. 혈압이 너무 낮아요. 서둘러야 합니다. 윤석의 다급한 목소리가 현실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도현은 엑셀러레이터를 더 깊이 밟습니다. 이 노인이 누구든 지금은 환자일 뿐이라고 자신에게 말하면서요. 하지만 백미러에 비친 노인의 얼굴은 자꾸만 과거를 불러일으킵니다. 도현의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하는군요. 분노일까요? 슬픔일까요? 아니면 병원이 가까워질수록 도현의 혼란은 더욱 깊어집니다. 30년 만에 마주한 아버지. 의식도 없는 채로 위독한 상태로. 이게 운명의 장난일까요? 아니면 신의 뜻일까요? 구급차가 응급실 입구에 도착합니다. 도현은 잠시 핸들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걸 알면서도 선뜻 내리지 못하는군요. 도현 선배. 윤석의 부름에 도현은 겨우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요. 일단은 구급대원으로서 할 일을 해야겠죠. 개인적인 감정은 나중에 생각해도 될 겁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30년간 묻어두었던 기억과 감정들이 하나둘 깨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도현은 아직 모릅니다. 이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를요.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료진이 달려옵니다. 도현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들것을 밀며 걸어갑니다. 마치 자신의 과거로 걸어 들어가는 것처럼요. 그렇게 운명의 재회는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가장 극적인 순간에 아버지와 아들 30년의 공백을 사이에 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막을 올립니다. 응급실 처치실 안. 심전도 모니터가 규칙적으로 삐삐거립니다.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는 가운데 도현은 문 밖에서 멍하니 서 있죠. 손에는 환자의 소지품이 담긴 비닐봉지가 들려 있습니다. 박도현, 뭐하고 있어? 다음 출동 준비해야지.
팀장의 호통에 도연은 겨우 발걸음을 옮깁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방금 전 일로 가득하군요. 그 노인이 정말 아버지가 맞을까요? 30년이면 사람이 많이 변하기도 하니까요. 구급차로 돌아온 도연은 운전석에 앉아 한숨을 내쉽니다. 옆자리에 윤석이 조심스럽게 묻는군요. 선배, 아까 그 환자. 아는 사람이에요? 도연은 잠시 망설입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맞아, 내 아버지야. 날 버리고 떠난 그 인간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냥 얼굴이 좀 낯익어서. 거짓말이 입에서 술술 나옵니다.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리죠. 비닐봉지 속 지갑에서 본 주민등록증. 박진만 1960년생. 틀림없이 아버지입니다. 순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아빠, 어디가? 나도 데려가. 5살 도연이 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던 날. 하지만 아버지는 차갑게 손을 뿌리쳤죠. 저리 가. 귀찮게 하지 마. 그날 밤 어머니는 부엌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어린 도연은 방문 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죠. 왜 엄마가 우는지, 왜 아빠가 화가 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도박에 빠진 아버지, 폭력까지 휘두르기 시작했죠. 어머니의 얼굴에 멍이 들 때마다 도연의 마음에도 상처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10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마치 처음부터 이 가족의 일원이 아니었던 것처럼요. 엄마 아빠는 언제 돌아와? 어린 도연의 물음에 어머니는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아빠는 이제 안 올 거야. 우리 둘이서도 잘 살 수 있어.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죠.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도연은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자랐습니다. 친구들이 아버지 얘기를 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죠. 중학교 2학년 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간염이었죠. 병원비는 하늘을 찔렀고 도연은 신문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동네를 돌고 학교 수업이 끝나면 또 아르바이트를 했죠. 도연아, 미안해. 엄마가 더 건강했으면. 병상에서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도연은 처음으로 아버지를 증오하기 시작했죠. 우리를 버린 그 사람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된 거라고요. 고등학교 3학년 어머니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 아버지는 오지 않았죠. 아니, 연락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살아있기는 한 건지도 몰랐으니까요. 혼자가 된 도연은 더욱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대학 진학은 포기했지만 구급대원이 되겠다는 꿈만은 놓지 않았죠. 남을 구하는 일을 하며 살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그게 자신을 구하는 길이기도 했을 테니까요. 도현 선배, 다음 출동이요. 윤석의 목소리에 도현은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래요, 과거는 과거일 뿐. 지금은 일을 해야 할 때죠.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계속 무언가가 꿈틀거립니다. 30년 만에 만난 아버지. 의식도 없이 쓰러진 채로. 이게 운명의 장난일까요? 아니면 오후가 되어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도현은 망설입니다. 병원으로 가볼까요? 말까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됐든 상관없다고 자신에게 말하면서도 발걸음은 자꾸 병원 쪽으로 향하는군요. 에이, 말도 안 돼. 도현은 고개를 젓고 돌아섭니다. 하지만 집으로 가는 내내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저녁을 먹어도 목에 넘어가지 않고 텔레비전을 봐도 집중이 안 되죠. 밤이 깊어갈수록 생각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자꾸 떠오르는군요. 그때 어머니가 뭔가 말하려 했던 것 같은데 아버지에 대해서였을까요? 도연은 낡은 앨범을 꺼냅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펼쳐보니 오래된 사진들이 나옵니다. 행복해 보이는 젊은 부부와 아기. 그게 자신의 가족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는군요. 사진 속 아버지는 웃고 있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 다정해 보이기까지 하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가족을 버릴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를 변하게 만든 걸까요? 도현은 앨범을 덮고 한숨을 쉽니다. 내일 아침 병원에 가봐야겠습니다.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구급대원으로서라도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무언가가 시작됐다는 걸. 30년간 얼어붙었던 감정들이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다는 걸요. 이튿날 아침 7시. 병원 로비는 아직 한산합니다. 도연은 응급실 간호사 스테이션 앞에서 망설이고 있죠. 어제 데려온 환자의 상태를 묻고 싶지만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는군요. 도현 씨 아니에요? 어제 구급차로 오신. 간호사가 먼저 알아봅니다. 도연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죠. 네, 맞아요. 어제 새벽에 데려온 고물상 노인. 상태가 어떤가 해서요. 간호사가 컴퓨터 화면을 확인합니다. 아, 박진만 환자요? 지금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심근경색이래요. 상태가 좀 위중하다고. 박진만. 그 이름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순간 도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맞았던 거군요. 보호자는 오셨나요? 아직 연락이 안 된대요. 독거노인이신가 봐요. 도연은 잠시 침묵합니다. 자신이 아들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는군요. 중환자실은 3층이에요. 면회는 오후 2시부터예요. 간호사의 안내를 받고 도연은 엘리베이터 앞에 섭니다. 3층 버튼을 누르려다 망설이죠. 지금 당장 가봐야 뭐 하겠어요? 면회 시간도 아닌데. 하지만 발걸음은 이미 중환자실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게 보이는군요. 저기요, 무슨 일이시죠? 중환자실 간호사가 다가옵니다. 도연은 순간 당황하죠. 아, 저는 어제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한 대원인데요. 박진만 씨 상태가 궁금해서. 아, 그래요? 잠깐만요.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합니다. 지금 산소호흡기 달고 계시고 의식은 아직 없어요. 심장이 많이 손상됐대요. 보호자가 오셔야 하는데. 혹시 연락처라도 아세요? 도연은 고개를 젓습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30년간 연락도 없었는데. 그때 간호사가 서류를 내밉니다. 이거 입원 서류예요. 보호자가 없으면 일단 구청에 연락해야 하는데. 혹시 이분 가족 아세요? 도현은 서류를 받아듭니다. 환자 성명 박진만. 주민등록번호, 주소. 모든 게 아버지의 것이 맞습니다. 도현이 입을 열려는 순간 의사가 다가옵니다. 박진만 환자 보호자세요? 도현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순간 자신도 놀랐죠. 왜 그렇게 대답한 걸까요? 아, 네.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이제 거짓말은 할 수 없습니다. 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아들입니다. 그 한마디가 입 밖으로 나오는데 30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의외라는 표정을 짓는군요. 그래요? 그런데 왜 어제는? 오랜만에 만나서. 좀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의사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가족마다 사정이 있는 법이죠. 상태가 좋지 않아요. 심근경색으로 심장 근육이 많이 손상됐고 뇌에도 일시적으로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언제 깨어날지는 장담할 수 없어요. 도현은 묵묵히 듣습니다. 구급대원으로서 이미 짐작했던 바입니다.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30년간 없던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났고 이제는 그의 생사를 결정해야 하는 입장이 됐으니까요. 서류 작성을 마치고 도연은 중환자실을 나섭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에 잠기죠. 자신도 모르게 보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라고 인정한 순간 뭔가가 달라진 것 같은데요. 병원을 나와 햇빛을 받으니 어지럽습니다. 휴대폰이 울리는군요. 구급대 동료들입니다. 도현 선배, 오늘 비번인데 뭐해요? 같이 점심 먹어요. 평소 같으면 함께 했을 텐데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닙니다. 미안, 오늘은 좀. 전화를 끊고 도연은 벤치에 앉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기만 하죠.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용서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때 주머니에서 뭔가가 만져집니다. 어제 응급실에서 받은 아버지의 소지품이군요. 지갑을 열어보니 낡은 사진 한 장이 나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도현이 있습니다. 5살쯤 됐을까요?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이 지금과는 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아버지가 왜 이 사진을 갖고 있었을까요? 가족을 버린 사람이. 도현은 사진을 만지작거립니다. 뒷면에 희미한 글씨가 보이는군요. 우리 도현이. 1985년 5월. 아버지의 글씨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지갑을 더 뒤져보니 접힌 종이가 나옵니다. 펼쳐보니 신문 스크랩이군요. 지역 구급대원 박도현 씨 심정지 환자 구해. 이달의 시민영웅 선정. 2년 전 기사입니다. 도현이 상을 받았을 때 지역신문에 난 기사죠. 아버지가 이걸 간직하고 있었다니. 순간 도현의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증오만 가득했던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것 같군요. 어쩌면 아버지도 멀리서나마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닙니다. 어머니가 혼자 고생하다 돌아가신 것도 자신이 외롭게 자란 것도 변하지 않으니까요. 도현은 사진과 기사를 다시 지갑에 넣습니다. 복잡한 마음을 추스르며 자리에서 일어나죠. 오후 면회 시간에 다시 와야겠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병원을 나서는 도현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입니다. 30년 만의 재회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가장 극적인 순간에. 그리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겠죠. 아버지와 아들 그 긴 공백을 채워나가는 일이요. 오후 8시. 중환자실에는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립니다. 삐, 삐. 심장 모니터 소리가 정적을 깨고 인공호흡기가 씩씩거리며 생명을 이어가죠. 도현은 아버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면회 시간은 진작 끝났지만 의료진이 특별히 허락해줬습니다. 가족이니까요. 그 말이 아직도 낯설게 느껴지는군요. 왜 이제 와서 이러고 있는 건데? 도현의 혼잣말이 병실에 흩어집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의식이 없죠. 산소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얼굴은 너무나 초췌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버린 걸까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흐느낌처럼 들리는군요. 도현은 무거운 한숨을 내쉽니다. 엄마는 끝까지 당신을 기다렸어요. 말은 안 했지만 알 수 있었죠. 전화벨만 울려도 혹시나 하는 표정을 지었으니까. 아무 대답 없는 아버지를 향해 도현은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30년간 하고 싶었던 말들이 본물처럼 터져 나오는군요. 고등학교 졸업식 때도 대학 포기하고 일 시작할 때도 엄마 장례식 때도 안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왜 이런 모습으로? 감정이 북받쳐 오릅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구분이 안 가죠. 도현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고개를 숙입니다. 그때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집니다. 아버지의 손가락이 살짝 떨리는군요. 의식이 돌아오는 걸까요? 도현은 숨을 죽이고 지켜봅니다. 아버지. 하지만 그뿐입니다. 다시 정적이 흐르죠. 의사 말로는 무의식적인 반응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도현은 쓴웃음을 짓는군요. 그래도 살아있다는 증거겠죠. 문득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떠오릅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어머니. 그때도 이렇게 곁을 지켰었죠. 도현아. 엄마 가고 나면, 아빠 만나게 되면, 임종 직전 어머니가 뭔가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마치지 못했죠. 그때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설마 언젠가 아버지를 만날 거라고 예감하신 걸까요? 빗소리가 더욱 거세집니다. 병실 창문에는 빗물이 줄줄 흘러내리죠. 마치 누군가의 눈물처럼요. 저도 궁금해요. 왜 우릴 버렸는지, 뭐가 그렇게 중요했는지. 도현은 아버지의 주름진 손을 바라봅니다. 한때는 자신을 안아주던 손이었겠죠. 하지만 기억나는 건 주먹을 휘두르던 모습뿐입니다. 그래도 증오하면서도 한편으론 기다렸던 것 같아요. 언젠가 돌아와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말해주기를요. 심장 모니터의 그래프가 조금 흔들립니다. 맥박이 빨라지는 건가요? 도현은 간호사를 부를까 망설이다 그만둡니다. 정상 범위 내의 변화니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병실은 더욱 고요해집니다.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발자국 소리가 가끔 들릴 뿐이죠. 도현은 의자에 기대어 천장을 바라봅니다.
구급대원이 된 것도 어쩌면 당신 때문인지도 몰라요. 가족을 지키지 못한 아버지 대신 남들이라도 구하고 싶었나 봐요. 자조적인 웃음이 새어나옵니다. 인생이란 게 참 아이러니하죠. 증오하던 사람을 닮아가는 것도 그 사람 때문에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요.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그만 일어나야겠죠. 내일도 출근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왠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군요. 내일 또 올게요. 그때까지 버텨주세요. 도현이 일어서려는 순간 아버지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립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정말 천천히 눈을 뜹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칩니다. 30년 만의 눈맞춤이죠. 아버지의 눈에는 무언가가 가득합니다. 놀라움? 두려움? 아니면. 하지만 아버지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관에 삽관된 튜브 때문이죠. 그저 눈으로만 무언가를 전하려 합니다. 그 눈빛이 왜 그렇게 처연해 보일까요? 도현은 몸이 굳어버립니다. 30년간 꿈꿔온 순간인데 정작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군요. 아버지. 겨우 입을 연 도현. 하지만 더 이상의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말없이 서로를 바라봅니다. 빗소리만이 그들 사이의 침묵을 채우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아버지의 눈이 다시 감깁니다. 의식이 오래 유지되지 못하는 모양이군요. 도현은 망연자실 서 있습니다. 방금 전 그 눈빛에서 뭘 본 걸까요? 미안함? 그리움? 아니면 그저 환각이었을까요? 도현은 비틀거리며 병실을 나섭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고 형광등만이 차갑게 빛나죠. 마치 자신의 마음처럼 공허하고 쓸쓸합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도현은 생각합니다. 방금 그 순간이 시작일까요? 아니면 끝일까요? 아버지가 깨어났다는 건 희망의 신호일까요? 아니면 더 큰 혼란의 시작일까요? 빗속으로 걸어 나온 도현. 우산도 없이 그냥 걷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적시는데 그게 비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안 가는군요. 30년의 공백. 그 긴 세월을 단 한 번의 눈맞춤으로 메울 수 있을까요? 도현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죠.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 아버지도 자신도요. 다음 날 오후 3시. 도현은 오래된 상자를 들고 병원으로 향합니다. 어젯밤 내내 뒤척이다 결심한 거죠. 어머니 유품을 정리해봐야겠다고요. 혹시 아버지에 대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중환자실 앞에서 잠시 망설입니다. 어제 그 눈빛이 자꾸 떠오르는군요. 진짜였을까요? 환상이었을까요? 아드님 오셨네요. 간호사가 반갑게 맞아줍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의식이 돌아오셨어요. 말은 못하셔도 고개로 대답하시더라고요. 도현의 가슴이 쿵 내려앉습니다. 정말 깨어난 거군요. 병실로 들어서니 아버지가 눈을 뜨고 있습니다. 산소 마스크는 그대로지만 눈빛은 어제보다 또렷하죠. 도현과 시선이 마주치자 눈을 깜빡입니다. 아버지. 저예요. 도현이요. 아버지의 눈가에 무언가가 맺힙니다. 눈물일까요? 도현은 상자를 내려놓고 의자에 앉습니다. 이거. 엄마 유품이에요. 정리하다가 발견한 게 있어서요. 상자 안에서 낡은 편지 봉투를 꺼냅니다. 노란빛이 도는 종이가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죠.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쓰신 것 같아요. 저한테 남긴 편지예요. 도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칩니다. 어머니의 글씨가 아직도 선명하군요. 우리 도현이에게. 엄마가 먼저 가서 미안해. 너 혼자 두고 가는 게 제일 마음 아프구나. 하지만 내가 씩씩하게 잘 살아줄 거라 믿어. 한 가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내 아버지 얘기야. 그 사람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 한때는 정말 좋은 남편이고 아빠였지. 너를 그렇게 예뻐했거든. 매일 퇴근길에 내 과자를 사왔고 주말이면 놀이터에 데려가고. 하지만 사업이 망하면서 모든 게 변했어.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왔고 아버지는 점점 지쳐갔지. 도박은 그때 시작된 거야.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었나 봐. 엄마도 원망했어. 많이 미워하기도 했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이해가 되더라. 그 사람도 무너져 내렸던 거야.
자존심 강한 사람이 가족도 못 지킨다는 게 얼마나 괴로웠을까. 도현아, 엄마는 이미 용서했어. 그리고 내가 언젠가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면 너무 미워하지 말아줘. 그 사람도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거야. 물 한 잔이라도 건네줄 수 있겠니? 엄마 대신 말이야. 사랑하는 우리 아들. 행복하게 살아. 그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야. 편지를 읽는 도현의 목소리가 점점 떨립니다. 눈물이 글씨를 흐릿하게 만들죠. 아버지도 눈을 감고 있습니다. 하지만 뺨을 타고 흐르는 물줄기가 모든 걸 말해주는군요. 엄마가 이미 용서했대요. 그리고 저보고도. 도현은 말을 잇지 못합니다. 목이 메어서요. 30년간 품었던 증오와 원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도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거라고. 엄마는 그걸 알고 있었나 봐요. 아버지가 손을 들어 올리려 합니다. 힘겹게, 아주 천천히. 도현은 그 손을 잡아줍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 하지만 따뜻합니다. 저도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왜 아버지가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가족을 지키고 싶었는데 지킬 수 없었던 그 무력감이 얼마나 컸을지. 구급대원이 되고 나서야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살리고 싶어도 살릴 수 없는 순간들. 최선을 다해도 놓치는 생명들. 그 무력감과 자책감이 사람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요. 지갑에 제 사진이랑 신문 기사가 있더라고요. 멀리서나마 지켜보셨나 봐요. 아버지의 손이 꽉 쥐어집니다. 말 못하는 대신 손으로 대답하는 거겠죠. 엄마 말대로. 물 한 잔 드릴게요. 도현은 침대 옆 테이블에서 물컵을 듭니다. 빨대를 아버지 입가에 대주죠. 비록 삽관 튜브 때문에 마실 수는 없지만 입술을 적셔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순간 30년의 벽이 무너집니다. 도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죠. 참았던 감정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옵니다. 미안해요. 저도 미안해요. 그동안 미워하기만 하고 아버지 마음은 생각도 안 하고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은 말없이 울기만 합니다. 병실에는 기계음과 흐느낌만이 교차하죠. 창밖으로 햇살이 비칩니다. 어제의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보이는군요. 마치 두 사람의 마음처럼 오랜 장마가 끝나고 해가 뜨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주 올게요. 이제라도 아버지 곁에 있을게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작은 움직임이지만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죠. 후회와 미안함 그리고 감사함이요. 도현은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접어넣습니다. 어머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까요? 당신의 소원대로 부자가 화해하는 모습을요. 그날 오후 병실에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시작은 했으니까요. 30년의 상처를 치유하는 첫걸음을 뗀 거죠. 간호사가 들어와 면회 시간이 끝났다고 알립니다. 도현은 아버지의 손을 한 번 더 꽉 잡고 일어납니다. 내일 또 올게요. 푹 쉬세요. 병실을 나서는 도현의 발걸음이 어제와는 다릅니다. 한결 가벼워진 것 같군요. 가슴 속 응어리가 조금은 풀린 걸까요? 복도를 걸으며 도현은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편지가 없었다면 이런 화해가 가능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의 완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도현은 출근 전 병원에 들릅니다. 어제 의사가 기관 튜브를 뺄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상태가 많이 호전됐다면서요.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놀라운 광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아 있는 거예요. 산소 마스크만 쓰고 있을 뿐 그 무시무시한 튜브는 사라졌습니다. 아, 아버지? 도현의 부름에 아버지가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미소를 짓습니다. 어색하고 서툰 미소지만 분명 웃고 있는 거죠. 도현아. 쉰 목소리가 나옵니다. 30년 만에 듣는 아버지의 음성. 도현은 순간 몸이 굳어버립니다.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직 힘들어. 하지만 아버지가 손짓으로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도현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침대 옆에 앉죠. 미안하다. 단 두 마디.
하지만 그 안에 30년의 후회가 담겨 있습니다. 도현의 눈시울이 뜨거워지는군요. 아버지, 물, 좀. 아버지가 물을 달라고 합니다. 도현은 서둘러 물컵을 들고 빨대를 입가에 대줍니다. 이번엔 정말로 마실 수 있겠죠? 꿀꺽꿀꺽. 아버지가 물을 마십니다. 목이 많이 마르셨나 봐요. 한참을 마시고 나서야 숨을 내쉬는군요. 고맙다. 시원하네. 그 순간 도현은 깨닫습니다. 이게 바로 어머니가 바라던 순간이라는 걸. 물 한 잔. 그 작은 행위 속에 용서와 화해가 담겨 있다는 걸요. 더 드실래요? 아니. 이제 됐어. 아버지가 도현을 바라봅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회피가 없습니다. 대신 깊은 애정과 그리움이 담겨 있죠. 많이 컸구나. 우리 도현이 35이에요. 이제 아저씨죠. 도현이 쑥스럽게 웃습니다. 아버지도 따라 웃는군요. 어색하지만 따뜻한 순간입니다. 구급. 대원이라며? 신문에서. 봤어. 네. 사람 살리는 일이요. 보람 있어요. 자랑스럽다. 정말. 아버지의 말에 도현은 할 말을 잃습니다. 자랑스럽다니. 자신을 버리고 떠난 아버지가 자랑스럽다고 하다니요. 저야말로. 아버지가 계셔서 다행이에요.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어서요. 침묵이 흐릅니다. 하지만 불편한 침묵은 아닙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죠. 도현아. 네? 엄마. 무덤은 어디니? 아버지의 물음에 도현은 놀랍니다. 그동안 한 번도 찾아가지 않으셨나 봐요. 양평이요. 공원묘지에. 나중에 같이 가실래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눈가가 촉촉해지는군요. 그래. 가야지. 사과해야지. 엄마는 이미 용서하셨어요. 편지에 그렇게 쓰셨거든요. 그래도 직접 가서 미안하다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30년의 죄책감이 목을 매게 하는 거겠죠. 도현은 아버지의 손을 잡습니다. 거칠고 마른 손이지만 이제는 낯설지 않습니다. 제가 모시고 갈게요. 퇴원하시면요. 정말. 고맙다. 그때 간호사가 들어옵니다. 어머, 대화하고 계시네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간호사가 활짝 웃으며 체온과 혈압을 잽니다. 모든 수치가 안정적이라고 하는군요. 조만간 일반 병실로 옮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희소식입니다. 도현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아버지, 저 이제 출근해야 해요. 저녁에 다시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도현이 일어서려는 순간 아버지가 무언가를 더 말하려 합니다. 도현아. 네. 사랑한다. 짧은 한마디. 하지만 도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듭니다. 30년 만에 듣는 사랑한다는 말. 어린 시절 그토록 듣고 싶었던 그 말이죠. 저도 사랑해요. 아버지. 처음으로 마음을 담아 하는 말입니다. 더 이상 원망도 증오도 없이 그저 아들로서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진심을요. 병실을 나서는 도현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오늘따라 하늘이 유독 맑아 보이는군요.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잠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어머니, 보고 계시죠? 당신의 소원대로 저희가 화해했어요. 물 한 잔도 드렸고 사랑한다는 말도 나눴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요. 휴대폰이 울립니다. 구급대 호출이군요. 도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구급차로 향합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러 가야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더 이상 상처받은 영혼이 아닌 치유받은 마음으로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의 화해가 자신까지 구원한 거죠. 구급차에 올라타며 도현은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물 한 잔. 그게 단순한 물이 아니었다는 걸. 용서와 사랑, 화해의 상징이었다는 걸요. 오늘도 출동 사이렌이 울립니다. 하지만 도현의 마음속에는 이제 평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30년의 상처가 마침내 아물기 시작한 거죠. 일주일 후 일반 병실. 아버지는 창가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옮겨온 지 사흘째.
회복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빠르다고 의사가 말했죠. 저녁 6시 도현이 병실로 들어섭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군요. 오늘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 이제 혼자 화장실도 갈 수 있고. 아버지의 목소리에 생기가 돕니다. 혈색도 많이 좋아졌고요. 하지만 여전히 할 말은 많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군요. 도현이 사과를 깎아 접시에 담습니다. 병실에는 잠시 침묵이 흐르죠. 하지만 이제는 불편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도현아. 네. 내 엄마.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뜬금없는 말이지만 도현은 가만히 듣습니다. 아버지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 봅니다.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 25살이었지. 버스 정류장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눈가에 그리움이 어립니다. 오래전 추억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군요. 우산 하나 같이 쓰자고 했더니 얼굴이 빨개지면서도 고맙다고 하더라. 그게 인연이 됐지. 도현은 처음 듣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부모님의 첫 만남이라니. 결혼하고 정말 행복했어. 너 낳고는 더 행복했고. 매일 퇴근하고 집에 가는 게 그렇게 기다려질 수가 없었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행복했던 시절을 회상하는 게 오히려 더 아픈가 봅니다. 그런데 사업이 망하면서 모든 게 무너졌어.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오고 내 엄마가 그들 앞에서 무릎 꿇는 걸 봤을 때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돌립니다. 눈가에 물기가 맺히는군요. 차라리 죽고 싶었어.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완전히 실패한 거잖아. 보험금이라도 타게 해주고 싶었는데 그 용기조차 없더라. 도현은 아버지의 손을 잡습니다. 떨리는 그 손을 꼭 쥐어주죠.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그래. 비겁하게도. 도박에 빠진 것도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어서였어. 하지만 그게 더 큰 상처를 만들 줄은. 아버지가 천장을 올려다봅니다. 눈물이 흐르지 않게 하려는 것 같군요. 매일 밤 악몽을 꿨어. 내가 우는 소리, 내 엄마가 나를 찾는 소리. 하지만 돌아갈 용기가 없었어. 빈손으로 어떻게 돌아가? 더 큰 짐만 될 텐데. 도현은 이제 이해합니다. 아버지도 피해자였다는 걸. 자존심과 책임감에 짓눌려 스스로를 망가뜨린 또 다른 희생자였다는 걸요. 몇 번이나 죽으려고 했어. 하지만 그때마다 내 얼굴이 떠올라서 죽어서라도 미안하다고 하고 싶었어. 아버지, 고물상을 시작한 것도 언젠가 너희에게 돌아갈 돈을 모으려고 했던 거야.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더 멀어지기만 하더라. 아버지가 도현을 바라봅니다. 그 눈에는 30년의 그리움이 가득하군요. 신문에서 내 기사를 봤을 때 정말 자랑스러웠어. 나 같은 아버지 밑에서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준 게 기적 같았지. 엄마 덕분이죠. 엄마가 잘 키워주셨으니까. 그래. 내 엄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나 같은 인간을 용서해주다니. 두 사람 사이에 다시 침묵이 흐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침묵이죠. 해가 지고 병실에 노을이 들이옵니다. 붉은 빛이 두 사람을 감싸는군요. 마치 오랜 상처를 어루만지듯이. 도현아. 네. 이제라도 아버지 노릇해도 될까? 도현의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 아닐까요? 당연하죠. 우리 이제부터 시작하면 돼요. 아버지가 미소 짓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그 미소만큼은 젊은 날의 아버지 같군요. 퇴원하면 같이 밥 먹자. 아버지가 요리 좀 하거든. 정말요? 무슨 요리 잘하세요? 김치찌개. 내가 어릴 때 좋아했잖아. 아직도 그 레시피 기억하고 있어. 도현은 놀랍니다. 그런 것까지 기억하고 계시다니. 기대할게요. 꼭 해주세요. 그래, 약속이다. 창밖으로 첫 별이 뜹니다. 병실에는 평화로운 기운이 감돕니다. 부자는 더 이상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서로의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걸 전합니다. 30년의 공백을 채우는 건 화려한 말이 아니라 이런 고요한 순간들인지도 모릅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갑니다.
도현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합니다. 내일 또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문을 나서려다 도현이 돌아봅니다. 아버지. 응? 사랑해요. 아버지의 눈가에 다시 물기가 맺힙니다. 하지만 이번엔 행복한 눈물이겠죠.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도현은 미소 지으며 병실을 나섭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하죠. 말없는 대화 속에서 오히려 더 많은 걸 나눴다고. 서로의 상처와 아픔 그리고 사랑까지도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도현은 작게 중얼거립니다. 엄마, 이제 걱정 마세요. 저희 잘 지낼게요. 하늘 어딘가에서 어머니가 미소 짓고 계실 것 같습니다. 물 한 잔으로 시작된 화해가 이제는 진정한 가족의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한 달 후 봄날 오후. 도현은 아버지와 함께 구급대 사무실 앞에 서 있습니다. 퇴원한 지 일주일, 오늘은 아버지가 처음으로 도현의 직장을 방문하는 날이죠. 여기가 내가 일하는 곳이구나. 아버지의 눈빛에 자부심이 가득합니다. 낡은 건물이지만 아들이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는 곳이니까요. 도현 선배. 누구세요? 윤석이 밖으로 나오다가 묻습니다. 도현이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하죠. 우리 아버지야.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박도현 선배 후배 최윤석입니다. 윤석이 깍듯이 인사합니다. 아버지도 반갑게 악수를 나누는군요. 우리 도현이 잘 부탁해요. 많이 도와주고 있죠? 당연하죠. 선배님은 저희 팀 에이스예요. 정말 존경해요. 도현이 겸연쩍어하며 윤석을 밀어냅니다. 야, 그만해. 아버지 앞에서 부끄럽게. 세 사람이 함께 웃습니다. 화목한 가족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 자, 이제 집에 가볼까? 도현이 차키를 꺼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거든요. 아버지가 30년 만에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니까요. 차 안에서 아버지는 창밖을 내다봅니다. 많이 변한 거리 풍경에 감회가 새로운 모양이군요. 정말 많이 변했구나. 여기 예전엔 논이었는데.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요. 그래도 우리 집은 그대로예요. 도현이 살고 있는 곳은 어머니와 함께 살던 그 집입니다. 낡았지만 추억이 깃든 곳이죠. 아버지도 그곳을 기억하고 있을 테고요. 집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한참을 차에서 내리지 못합니다. 대문 앞에서 망설이는 모습이 마치 죄인 같아 보이는군요. 괜찮아요. 이제 아버지 집이니까요. 도현의 말에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내립니다.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밀고 들어가죠. 마당에는 어머니가 좋아하던 목련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하얀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마치 어머니의 환영인 것 같군요. 목련이 아직도 있구나. 엄마가 매년 봄마다 기다리던 꽃이에요. 올해도 예쁘게 폈네요. 두 사람은 잠시 목련을 바라봅니다. 어머니의 부재가 더욱 선명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죠. 집 안으로 들어서자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30년 전 그대로의 구조 하지만 곳곳에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는 공간. 한때는 이곳이 그의 보금자리였으니까요. 저녁 준비할게요. 아버지가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김치찌개. 그래. 그랬지. 아버지가 부엌으로 향합니다. 서툰 손놀림으로 재료를 준비하는 모습이 정겹군요. 도현은 옆에서 도우며 말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오늘은 내가 다 할게. 너는 앉아서 기다려. 아버지의 고집에 도현은 웃으며 물러납니다. 거실에 앉아 부엌을 바라보니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른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요리하던 모습이 겹쳐 보이는군요. 자, 다 됐다. 아버지가 뚝배기를 들고 나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치찌개. 향긋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우와, 맛있겠다. 도현이 한 숟가락 떠먹습니다. 그리고 놀라죠. 정말 어린 시절 그 맛이 납니다. 진짜 옛날 그 맛이에요. 어떻게 기억하세요? 한 번도 잊은 적 없어. 매일 이 맛을 떠올리며 살았으니까.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습니다. 특별한 반찬은 없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귀한 식탁이죠. 도현아. 네. 이제부터 여기서 같이 살아도 될까?
도현은 수저를 놓고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그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하군요. 당연하죠. 여기가 아버지 집인데요. 정말 고맙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30년 만에 귀가. 그것도 아들의 용서와 환대를 받으며 돌아온 것이니 얼마나 벅찬 순간일까요?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마당에 나와 앉습니다. 봄밤 공기가 상쾌하군요.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내일 엄마 산소에 가요. 같이 가실래요? 그래. 가야지. 할 말이 많아. 엄마도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 거.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죠. 미안해. 여보. 이제야 돌아왔어. 그리고 고마워. 이렇게 좋은 아들을 키워줘서. 바람에 목련 꽃잎이 흩날립니다. 마치 어머니의 대답처럼 느껴지는군요. 도현은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립니다. 이제 저희가 잘 지낼게요. 엄마 대신 제가 아버지 모실게요. 아니야. 우리가 서로 의지하며 사는 거지. 가족이니까. 가족. 그 단어가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30년의 공백을 넘어 이제 진정한 가족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죠. 휴대폰이 울립니다. 구급대 호출이군요. 아버지, 출동 나가야 해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기다리고 있을게. 도현은 급하게 준비를 하고 나섭니다. 대문을 나서며 뒤돌아보니 아버지가 현관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군요. 다녀올게요. 이 평범한 일상의 인사가 왜 이렇게 가슴 뭉클한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집에서 자신을 기다린다는 것,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이제야 깨닫는군요. 구급차를 운전하며 도현은 생각합니다. 상처와 용서, 이별과 재회, 그 모든 과정을 거쳐 결국 남는 건 사랑이라는 걸. 가족이란 끊어도 사라지지 않는 인연이라는 걸요. 오늘도 사이렌이 밤거리를 가릅니다. 하지만 도현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안합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한 가족의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30년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아버지와 아들. 그들의 앞날에는 이제 희망만이 가득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시겠죠.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광경을. 물 한 잔으로 시작된 용서가 마침내 완전한 화해와 사랑으로 피어난 모습을요. 집 마당의 목련이 바람에 하얗게 흔들립니다. 마치 축복의 손짓처럼, 마치 어머니의 미소처럼.